재능이 있는 분들은요, 어떤 분야의 원리를 금방 깨닫고 금방 적용하고 금방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초보 구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 구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구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슬럼프. 그리고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책도 보게 되고 뭐 비디오 같은 것도 찾아서 보게 되고 강연을 찾아서 듣기도 하죠. 배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런 답에 도달하게 돼요. 이런 조언을 듣게 되거든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라. 근데 저는 감히 이걸 함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라.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쓴 12가지 인생 법칙, 그 책 저희 또래 남자분들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그 책에서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저도 슬럼프를 겪었었거든요. 자신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커브는 언젠가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도요, 과거의 자기 성장세랑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잖아요. 이게 뭐 그로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결국에는 이 구간, 이 완만해지는 구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뭘 하던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모든 사람이 엔비디아의 주인이 되겠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라, 이런 조언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해가 바로 이거예요. 과거의 자신과 비교를 한다면 성장률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을 비교해야 돼요. 누적을 바라보지 않고 이 기울기만 바라보게 되면 계속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게 시간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환호를 받게 되냐면 이 초반 성장 구간에서 굉장히 사람들의 열광을 받게 되고, 내가 이 분야에 방금 왔음에도 금방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의 나와 비교하게 되면 내가 조금만 이 성장이 기울어도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재능이 없나 보다, 여기서부터. 그 하나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 내가 예전 같은 반응을 못 얻고 있구나. 이 두 가지 과거의 자신이 했던 것과 비교를 함으로써 뭘 하냐면 다시 또 새로운 걸 찾아가요. 또 이 구간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질 것 같은 느낌만 나도요, 금방 또 포기를 합니다. 왜? 그 다음에 찾아올 정체기를 내가 겪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없음과 아까 얘기했죠? 이 성장에 대한 중독, 성장 중독, 이거 칭찬 중독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우리가 가고 이게 20대 때는요 괜찮아요. 30대 초반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이 초반의 이 성장기, 이거를 하는데 뭐 한 6개월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내가 6개월에 포기 2번만 해도 1년이 흘러가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럼 벌써 1년, 2년, 3년 반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34살, 이제 5살을 앞두는 나이가 되죠. 30대가 되고 나면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처음부터 뭘 시작하려고 그래도요, 쌓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장률의 기울기가 아니라 누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이 구간이 이렇게 가는 게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정체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이런 정체기를 겪었어요. 기울기로 완만해지는 구간, 여기서 보면요, 이건 기울기가 어떤가요? 훨씬 더 가파르고, 이 구간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나는 아무 성장도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하면 계속해서, 아, 내가 성장이 꺾였던 이 순간 있잖아요. 이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이 성장 중독에 빠지는 상황이 된다고. 그런데 성장은요, 이 기울기가 아니에요. 이 아래 면적입니다. 이 면적의 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를 계속해서 빠르게 유지를 했지만요, 기울기를 굉장히 빠르게 유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전체 면적으로 보면 내가 계속 슬럼프를 겪으면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온 나와 비교했을 때 상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금방 성장하고 금방 칭찬받고 금방 깨달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뭐가 와요? 정체 구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라는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된다면 과거의 자신과 비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렇게 성장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아름다움이라는 거, 아니면 건강이라는 거,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정체 구간이 오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요소는요,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것이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요. 저 역시도 과거에 200만 가까운 채널을 운영하던 저와 비교한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거에 유퀴즈도 나가고 집사부일체도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전에 저와 비교한다면, 갤럭시 탭 광고도 찍고 포브스 표지 모델을 하던 저랑 비교를 한다면 지금의 나는 뭐예요?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또 그런 성장을 찾아서 끊임이 없는, 끝이 없는 목마름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과거의 나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사람의 성과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성장은요, 나중에 정체 구간에서 만나게 돼요. 시간으로 인해서 꺾이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조건의 다른 사람들의 상황, 일반적인 상황들과 비교해야 돼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나와 비교한다면 계속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교하는 거 왜 안 좋아요? 유사한 조건을 비교하게 되면은 나의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뭐에 문제가 있냐면 이거예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라는 거는 이 과거의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조건이 중요해요. 조건의 유사성이라는 것을 과거의 자신이라는 비유로 나타낸 거예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모든 것들과 지금 제가 이 채널에서 하고 있는 거, 과거의 자신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조건의 유사성이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나라 그래도 조건의 유사성이라는 것이 맞지 않다면 비교하는 것이 나한테 독이 된다는 거예요. 타인도 마찬가지죠. 조건을 다르게 해서 다른 사람의 좋은 부분이랑 나의 부족한 부분을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배웁니다. 어떤 갓탤런트 이런데 진짜 잘하는 7살짜리 애가 나와요. 근데 나는 1년 넘게 했는데 걔 반도 못해. 그걸 비교해야 돼요? 조건이 다른 거예요. 이 바이올린에 대한 어떤 센스적인 측면, 유전자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사한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친구들의 성장세를 보게 되면 나도 다 갖다 버리고 다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은 욕구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대화를 해보거나 어떤 걸 했을 때 성장에 대한 욕구도 있고 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초반의 성장세, 남의 좋은 것과 나의 가장 지겨운 것, 아니면 나의 안 좋은 거를 비교하게 돼요. 그거, 조건의 유사성과 다른 사람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비교하는 나의 지겨운 점,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을 또 비유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라는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시작과 성장이 특별했기 때문에 자기가 맡게 되는 이 정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겪는 건데 모든 사람이 겪는 이 정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왜? 나의 초반 성장이 특별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도 결국에는 정체를 겪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훨씬 더 고통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왜? 나에 대해서 교만한 거야. 나는 항상 박수 받아야 돼. 나는 항상 인정받아 왔어. 그러면은 뭐예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체도 나한테만 오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들이 겪는 게 아니라 나만 겪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겪어요. 근데 이런 비교에 대한 두 가지 오해 때문에 이 내용,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라, 이런 내용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이거는 그 조던 피터슨 교수님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해라. 근데 이 앞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오해 때문에 그 책들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냉소적이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내용은 잘 안 맞아. 자신의 상황이 일반적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격차가 좁혀지는 구간을 버텨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다면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빠르게 쫓아오는 그 구간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 커브의 위치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이 격차는요, 초반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격차보다는 훨씬 작을 거예요. 훨씬 작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작은 격차 때문에 같은 시간을 지나고 나잖아요, 그 디테일 하나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그 명품이 되는 구간이 옵니다. 이 초반 구간에는 보통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이만큼 차이 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재능 있는 사람의 경로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경로를 제가 흰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만큼 격차, 최대 이만큼 격차 나던 것이 이렇게 붙는다고요. 그러면 이 정체 구간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영역은 바로 이 영역, 여기 이렇게 좁아지는 이 영역이에요. 이걸 어떻게 버티냐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계속 가잖아요. 그럼 이 작은 크기, 예전에 절대값에 비해서는 1, 2밖에 안 되는 그 크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품이 되는 구간이 옵니다. 가성비가 아니라 그 공산품에서 명품으로 바뀌는 구간, 아주 작은 차이조차도 인정받는 구간.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선수들은 100분의 1초를 다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100분의 1초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끼리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다시 여러분의 재능과 똑똑함과 그 빛났던 그 순간이 지속적인 빛을 발하는 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오해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세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자기 사고방식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다? 조건의 유사성. 조건의 유사성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비교하는 거는 비교 대상의 조건이 매우 같죠. 그렇지만 시간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그것도 자신이라는 조건이랑 맞지 않게 된다. 전성기가 지난 운동선수, 전성기의 미모가 지난 아이돌,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게 자기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조언이 된다.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젊은 시절의 체력으로 어려운 일도 열정과 터프함으로 밀어붙이던 과거의 자신과, 사업가들도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물리적인 체력이 떨어진 나를 비교하면은 절대적으로 과거와 비교해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거 어떻게 돼요? 계속 과거만 얘기하는 조금 이상한 사람, 꼰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의 유사성, 이게 집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놓치면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오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초보자의 성장 곡선과 나의 성장 곡선을 비교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대가 다른 사람들과, 겪은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성별도 마찬가지고, 성별이 다른 사람과, 아니면 그 재력이 다른 사람과, 그 출발이 다른 사람, 환경이 다른 사람과 나를 그 조건이라는 것, 환경이라는 걸 무시하고 비교하게 되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이도 마찬가지고, 엄령도 마찬가지고, 뭐 자금력이나 주변 상황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뇌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동일본 대학에 나카노 노부코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 출판이 됐어요. 뇌과학의 쓸모라고 현대지성 출판사에서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분이 프랑스 국립연구소, 거기에서 고자장 MRI 연구센터 뭐 이런 데서 박사연구원으로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동일본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요,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성을 반해서 뭔가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과거에 내가 못해왔으면 과거에 나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과거에 내가 잘했던 사람은 과거에 나랑 비교하는 게 고통스럽기만 하고 억지로 인간의 본연의 습성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다면 최대한 나와 조건이 같은 대상과 비교하는 거, 어차피 타인과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면 인간이,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된다는 거죠.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얘기했던 비교 대상의 조건의 유사성, 이거는 진짜 엄청난 아이디어예요. 이 과거의 자신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함의는 그런 거라는 거죠. 타인과 비교하더라도 경쟁자의 유사성이 이것이 확보되면은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어요. 이거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 로저 베니스터라는 육상 선수에 대한 일화를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타인과의 비교가 집단의 성장에도 영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일화가 있습니다. 그 베니스터라는 선수가 1954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1마일이 약 1600m거든요. 그걸 4분 이내에 주파해가지고 당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겨지던 기록의 벽을 깼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베니스터가 4분 벽을 깼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른 육상 선수들도 속속 4분의 벽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4분 장벽이 깨지기 전까지는 9년 동안 4분의 이거를 깰 수가 없다, 인간은 4분 1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베니스터가 어떻게 했어요? 3분 59초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후 3년간 이 4분대를 돌파한 선수가 몇 명이 나왔냐? 16명의 선수가 잇따라 1마일 4분을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베니스터 자신도 이걸 돌파할 때 자신과 같은 훈련 환경에서 같은 수준에서 함께 뛰던 라이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존 랜디. 그리고 존 랜디와 상호 경쟁을 해서 기록 단축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의 유사성 있죠. 조건의 유사성이 담보가 되면 그것이 자신이든 타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 조건이 유사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시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기심과 유사한 말이 뭐 있어요? 경쟁심. 이거랑 유사한 게 또 뭐 있어요? 질투. 이게 나쁜 건가요?
저는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조건의 유사성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감정, 이런 감정 있죠? 이게 파괴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상대를 파괴하던 나를 파괴하던 이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건강해요. 이게 성장으로 가요. 성장형 질투나 경쟁심이나 시기심으로 가는데 이게 조건의 유사성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파괴적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 옛날에 막 호브스 표지도 하고 이랬어요. 저 유퀴즈에서 유재석이랑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지상파 방송사에서 진행자로 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과거는 어때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과거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나에게 굉장히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잘 나가잖아요. 조건이 너무 달라.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유사해요. 나랑 비슷비슷해. 아니면 나보다 좀 못해. 왜 부동산이 폭등을 했었어요? 같이 일하던 친구가 나랑 조건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갑자기 집이 뭐 3억 4억씩 올랐대. 나 연봉 4천인데 10년을 앞서 나간 거야. 뭐예요? 아, 조건이 비슷한 애가 해냈구나. 나도 해야겠다. 나도. 이게 긍정적인 건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건 조건의 유사성이 갖춰지게 되면 이 마음이 시기심, 경쟁심, 질투가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하겠을 뭐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타인과 비교. 그거를 할 수밖에 없게 인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SNS가 발달했죠. SNS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 타인의 조건에 아름다운 면, 잘하는 면만 편집해서 보여주게 됐고 자신의 조건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나만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파괴적인 성향을 띠게 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만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프라인에서 3명 이상 모이면 어떻게 돼요? 너 모임 위반했지? 그 사람 너 어디 갔었지? 이거 전 국민한테 다 까발리는 그런 상황을 겪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되지 않은 오프라인에서의 조건의 유사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무슨 조용한 퇴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의욕의 상실. 나의 조건과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건강한 시기심, 경쟁심, 질투심 이것이 성장형으로 오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2030들 뭐 이제 일 안 해요? 안 하지. 그래봤자 어차피 내가 생각한 조건에 어떤 그런 게 나오지 않는데. 온라인은 그래요. 저는 작년까지 그 우울증, 슬럼프, 그 다음에 만성적인 술, 담배 그런 것에 의지하는 행동,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나락에 갔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도 그것 때문에 입금을 못 받아서 입금 받으려고 소송을 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에 투자 실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올렸냐고요? 안 올리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을 했고 온라인에서는 저는 요즘 운동해요. 힘든 거를 잊기 위해.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나랑 같은 조건의 사람을 찾으세요. 나와 조건이 다른 타인이든 아니면 과거의 나, 이거는 조건이 너무 먼 대상과 비교한다면 현재의 나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그 비교의 대상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그거를 내가 만약 못 갈 것 같으면 우리 신포도의 예시 있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소리치게 된다는.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끌어내리려는, 과거의 나를 끌어내리려는 마음이 작동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나락 갔을 때 제가 갖고 있던 뭐 상패, 임명장, 골드 버튼, 실버 버튼 이런 거 전부 다 가져다가 폐기하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가 없다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했죠. 조건의 유사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같은 조건의 대상이 슬럼프에서 일어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 뚫고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건강한 시기심, 경쟁심, 질투심이 돼요. 유튜브 할 때도 마찬가지, 인스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시작하면 나와 같은 조건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를 보고 부러워만 하다가는 대상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 아니면 자괴감 이런 게 여러분을 잡아먹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폐기하라고 했던, 제가 받았던 상패, 임명장 그리고 골드 버튼, 실버 버튼들은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폐기하라고 했던 거를 저희 직원들이 버리지 않고 제 눈에서만 숨겨서 제가 회복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댓글을 답니다. 아니 그렇게 됐는데 왜 다시 하냐고, 염치가 없냐고. 물론 돈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과거의 자신과 비교, 과거에 잘 되던 시절과의 비교를 이제 단절하고 지금 주원규의 조건에서 해나가는 증거가 되고 싶은 거죠. 유튜버들 실제로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친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친절해요. 이런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이 시기심, 경쟁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건강할 수 있는데 좋은 면만 올리니까 이것이 조건이 마치 좋은 것처럼 계속 올리니까 조건이 나는 특별한 것처럼 계속 올리니까 이것이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자기가 무너질까 봐
아니면 과거의 나의 영광을 잊지 못해서 진짜 다방면의 정서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유튜버들을 만나보면요, 많은 조회수 기반의 성과를 올리는 친구들이, 그래서 한텀 지난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런 조건에서도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왔던 방식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보람, 물론 돈도 벌지만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는데 딱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하면 한 가지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튜브는 좋은 게 뭐예요? 그냥 주절주절 다방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런 롱폼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해왔던 방식,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돈이라면 돈을 벌어왔고, 어떻게 채널 키워왔고, 이런 방식을 알려주는 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